의학에서 증명을 했지만 어떻게 치료할지는 많이 아직 못 밝혀내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다양한 질환은 찾아냈지만 현재도 예전 못지않게 아픈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학이 불필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도 굉장히 더 수명이 늘어나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집니다. 다만 우리가 증상을 느끼죠. 나만 느끼는 게 이제 증상인데 자각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자각 증상은 병원에 가도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할까요?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느끼는데 외형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꾀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꾀병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은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하나의 신호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도 현대학으로는 그 한계성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뇌내용을 쓰신 분도 이제 의사분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고민 끝에 내놓은 이야기가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질, 성향, 이 몸의 건강 척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적동지체는 혈류왕성이라는 것이 적당히 움직이면 혈액이 왕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프면 어떤 운동이 또 좋은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운동이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가장 내 몸에 맞는 이상적인 운동을 선택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해도 문제고요. 움직이지 않아도 문제고요. 적당하게 움직이는 거. 쉽지 않죠.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대로 내 몸에 세포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치료적 마사지, 이제 의학적 마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 갖춰지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 한계성이 있어요. 유전적이든 환경적이든 그럼 그로 인해서 내 몸에 뭔가 불편함이 생길 것이고 그거를 누군가가 조금 도와주면 훨씬 더 회복하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은 마사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질환군하고 이제 치료를 하죠. 현대의학의 어떤 치료와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훨씬 치료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지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해부생략적인 내용들도 자세히 잘 적혀 있어요. 소설처럼 한번 읽어보시기 권장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승님께서 외부에 강의 갈 때 꼭 이 말은 빼놓지 않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스승님 모시고 나서부터 강의 갈 때마다 꼭 뒤에 따라다녔거든요. 안 빠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소롭게. 네 가지는 적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생각을 적게 하고 음식을 적게 먹고 욕심을 적게 내고 그 다음에 화내는 걸 적게 해라. 그 다음에 오케죠. 쾌하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더라도 기분 좋게 먹으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먹고 기와 운동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다음에 먹고 운동하고 싸는 것도 잘 싸라. 소변도 시원하게, 대변도 시원하게, 말도 시원하게, 땀도 시원하게 이렇게 배출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쏟아내는 것은 기분 좋게. 그 다음에 웃을 때 즐겁게 웃어라. 쾌소하라. 그 다음에 쾌면하라.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면증이 시달린다. 그만큼 몸에 뭔가가 불균형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소옥해만 잘 지켜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데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알아도 못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를 좀 집중해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할 때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생각만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게 없어요.
생각과 거기에 따른 노력, 이게 좀 필요한 건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실은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체를 이해하려면 크게 서양의학적 관점과 동양의학적 관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외적인 대체요법적인 관점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인체를 이해해야 된다. 통합의학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응용근신경학이 그런 통합의학을 아주 잘 녹여낸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학. 우리 몸의 40에서 45%가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내장기도 실은 혈관도 어떻게 보면 다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우리의 이제 모든 움직임에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학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경락, 견학을 빼놓을 수 없죠. 가장 메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한 학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큰 틀에서는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대상이 있겠죠. 나한테 오는 대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좀 필요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죠. 직접적인 검사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촉진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만져보고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 SBT에서는 근반응 검사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근육이 검사에 유익한지를 좀 이따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럼 그 검사에 따라서 적절한 수기요법을 이제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 수기요법은 이제 다양하죠. 뭐 안마, 또 추나, 카이로프라틱, CST, SOT, 기타 등등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만나신 분이 경혈제약을 창안한 고 광자석자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제가 접한 학문이 저한테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 경혈제약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기요법을 좀 적용하는 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 재검사를 해야 되죠. 재검사를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내가 뭐를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문제에 따른 정확한 수기요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좋은 효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면 또 그렇게 좀 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고. 근데 효과가 전혀 없네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또는 30분 동안 열심히 해줬는데 효과가 그 자리에서 안 나오면 뭐 내일 나옵니까? 한 달 뒤에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체는 반드시 자극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좀 포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좋아질 거예요. 물론 좋아지는데 그 정도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은 반드시 재검사예요. 재검사를 하셔서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또 효과가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갈 수 있는 이런 프로토콜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스승님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경혈제약을 이제 창안하신 분이고, 우리 스승께서는 이 지압을 할 때 크게 자극을 줄 때 경악, 쾌약, 강압, 이 세 가지의 앞자극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의 약이라면 약물을 조금 넣느냐 많이 넣느냐 뭐 그런 정도. 한약이라면 같은 증상에도 같은 약이라도 그 양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압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드럽게 효과가 있을까요? 세게 효과가 있을까요?
실은 상황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가볍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약간 아픔도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좀 세게 해주고. 네. 이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 근데 어떤 분들은 일단 세게부터 하고 와요. 받는 사람이 아야 소리도 신경 안 써요. 안 좋아서 아파. 그냥 막 세게만 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은 효과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발 없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순서, 경합, 괴합, 강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해석하는 것이 좀 있긴 한데요. 큰 틀에서는 일단 쾌합을 먼저 합니다. 아픈 듯 시원하게. 누가요? 고객.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아픈 곳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순서대로. 그래서 한 10번 정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수기요법을 해주고 어떤지 확인하고 괜찮으면 이 사람이 이 약이 맞구나. 또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 돼요. 근데 부드럽게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해줍니다. 좀 더 강하게 10번 했는데 효과가 역시 없네? 그러면 좀 더 세게 해주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증상을 볼 때 레인, 레인, 블레인이라고 크게 나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나 어떤 감염은 외인이에요.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뭔가 내가 외상,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외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좋아질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 만성 질환 있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뭔가 문제가 생긴 것들이에요. 이것은 대부분 다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러면 외인이든 내인이든 생활 습관병이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서서히 통증이라는 게 드러나죠. 내가 참을 수 있으면 그냥 참아요.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은 뭔가 처치하죠. 도저히 못 참겠다 말이에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얼른 병원에 가고 그래요. 그렇게 조금 신경 쓰다 보니까 통증이 좀 떨어지네요. 정상 범위는 여기인데 여기보다 좀 안 아프니까 살만합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신경을 안 써요. 또 그냥 생활에 쫓겨서 막 살다 보니까 또 무리하면 또 이렇게 아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까지 치료해 줘야 되냐면 가급적이면 정상 범위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아플 때는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이 뭘까요? 내가 자각 증상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꼬리 아프네? 뭔가 문제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눈이 뻑뻑하지? 뭔가 심해요. 그런 것들이 크게 못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정상 상태에서도 우리 몸은 이렇게 뭔가 자꾸 활동을 해요. 쉽게 말하면 좀 더웠다 추웠다 이런 정도,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변화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 간의 스트레스든 이 춥고 덥고 습하고 이런 기후의 스트레스든 음식의 스트레스든 여러분들이 쓰는 화장품 이것도 누군가에는 독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세포는 그걸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이겨내려고 막 작동하겠죠.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비된 에너지가 있으니까 적당한 스트레스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오래 가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뭔가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디스트레스, 정말 나한테 충격적인 뭔가가 있을 수 있죠. 강한 정신적 충격이든 뭔가 음식을 먹고 급체를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겨내려고 또 하나의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작동하겠죠. 근데 이때보다는 뭐예요?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 써야 돼요. 그때 우리는 자각 증상이 이제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다 보면 서서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픔은요, 그 더 아프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덜 아프려고 하겠어요? 몸이 알아서 덜 아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좀 나아져요. 역시 아까와 같은 생활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본 체력도 떨어지면서 특정 부분은 정말로 에너지가 훅 떨어져요. 이러면서 기본적인 정기라고 해요. 항상성이 확 떨어지면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이게 만성질환이고 이때가 급성질환이에요. 자, 이게 한바닥적으로 좀 잠깐 보면 이게 우리 몸이에요. 몸 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몸이고 아까 말했던 정상적인 균형 가지고 있는 정기를 가지고 있다. 정기. 한 방에 이제 양방에서 면역력, 항상성이 적당하다. 정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균형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자꾸 쓰다 보면 그쪽 부위가 약해질 수 있어요. 네. 그 고유의 에너지가 약해진 것을 한방에서는 허증이라고 해요. 정기 소실을 허증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아까 외사, 나쁜 기운, 나쁜 음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확 증폭이 되면서 막 싸워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고열, 통증 이런 것들을 느껴요. 이것을 실증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허증일 때는 우리가 보호해준다라고 해요. 부족하니까 뭔가 채워주고 강한 것은 좀 깎아낸다. 이걸 사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한방의 원리고 제가 공부해보니까 가장 핵심 원리예요. 우리 몸은 뭔가 조절 능력이 깨져서 오는 증상들이에요. 균형이 깨져서 오는 증상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찾아서 이렇게 보살을 잘해주면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보사가 뭐가 있냐면 여러 종류의 보사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락경이라는 거 다 이미 알고 계시죠. 경락은 내부 장기의 에너지가 사지로 이렇게 쭉 흘러다니면서 생로병사를 주관하는 생명의 통로고 그 경락의 에너지를 미세하게 조절해주는 조절처가 경혈이고 따라서 어떤 경락은 주로 위로 오는 게 정상이고 어떤 경락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음경락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게 정상이고요. 양경락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예, 가을은 누구의 계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 이렇게 좀 써야 됩니다. 가장 더운 날이 뭐예요? 가장 더운 추운 날. 해도 길고, 달도, 밤도 길고. 그 다음 해와 낮밤이 가장 균형이 맞을 때는 어때요? 춘분? 추분. 이 춘분과 하진 이렇게 뭔가 열이 올라가는 거죠. 추분과 동지는 기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열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한이에요. 차가워요. 그래서 집을 질 때도 구들장은 밑에서 구를 때요. 열기가 위로 와서 기류에 의해서 빨리 방석해집니다. 에어컨 어디다 달아야 돼요? 위에다 달아야 내려와서 빨리빨리 식혀줄 수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의
원리인데. 그러면 남자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 여성분은? 그러면요, 이 열은 한없이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열은 반드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려오는 게 자연의 순리고, 차가운 건요, 한없이 차가우면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어느 선이 되면 또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듯이. 그러면 여성분은 누구를 지향하냐면 남자를 지향해요. 음양을 그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음적인 여성분은 요때 에너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바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현수막이 실은 붙여 있어요. 5월은 유부녀 가출 방지 기간. 한때 그 대목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럼 남자는 양이니까 음을 지향하겠죠? 그러니까 가을이 되니까 괜히 뭔지 모르게 센치해지고 말이죠. 옷깃을 올리고. 이게 이 자연의 기후가 나도 모르게 우리 몸에 에너지를 이렇게 바꿔요. 호르몬을 바꿔요. 그와 마찬가지로 음의 경락은 이렇게만 올라오려고 해요. 물론 내려가긴 합니다. 양경락은 속성상 이렇게 내려가는 게 즉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경락 마사지를 해주거나 자극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 영수보사, 유주보사라고 해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밀어주고 반대로 밀어주고 한다. 그래서 음경락을 보여주려면 이렇게 올려줘야 되고요. 사하려면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양경락은요, 보하려면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 사하려면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위를 우리가 풀 때 이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혈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이 조절을 왼쪽으로 돌리냐 오른쪽으로 돌리냐 이렇게 조절하는데, 좌측으로 돌리면 에너지를 좀 빼는 방향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염전보사 또는 원방보사, 어느 방향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보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고객이 있어요. 근육도, 경락도 어느 방향으로 푸는 게 이 사람한테 좋을까? 그걸 확인하고 좀 좋지요. 저는 인체를 관리할 때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뭐냐면 전체와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이쪽 계통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 육식공 관리가 보통이죠, 그죠? 그러면 전신의 기혈순환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한 40분 정도는 여기저기 좀 시원하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 20분 정도를 집중해서 좀 관리해줘라. 그러면 이게 일이 참 편하고요.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막 신경 쓰다 보니까 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손을 대고 풀다 보니까 40분이 벌써 지났네? 나머지 20분 채우려고 막 마음이 쫓겨요. 네. 그래서 될 문제가 실은 여기의 문제는 다른 데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40분은 그냥 시원하게 여기저기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분은 문제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하는 나부터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는데 또 해주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뇌에서 뭐예요? 자꾸 그 자리를 만지니까 더 집중도가 생겨요. 이런 컨셉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육이 있으면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네, 모든 우리 인체를 보면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이것도 골 소면을 보면 이렇게 다 회전성이고요. 근육도 회전성이고요. 혈액순환도 회전성이고요. 다 회전합니다. 이 토션 필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왼쪽으로 도느냐 오른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나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이렇게 확 틀어지는데 영향을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은 다 하나라고 보았을 때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액틴과 마이오신의 섬유가 이렇게 수축 이완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려면 천상 근육을 절개해야 되잖아요. 근육을 자르고 근육을 접합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연결하면 약간 이러한 방향이 달라져요. 그럼 움직임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온몸의 방향이 조금씩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틀어졌다, 체형 관리를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했을 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부터 실은 치료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상처 부위는 어떻게 우리가 마사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상처가 이렇게 근육이 이런데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푸는 게 좋을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그럼 이렇게 돌리면서 푸는 게 좋을까? 네? 고민해 봤어요? 그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자기 몸만 알아요. 자기 몸만. 그래서 이 근육의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을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 나오지 말고요. 조금 아프신 분. 네. 아무나 한번 나오셔도 됩니다. 편하게. 네, 너무 그리고 또 하나의 티켓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시면 안에 앉아도 좋고 그냥 편하게 앉아도 좋고 이 사람이 귀로 들으면 이게 자꾸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할 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평생 고객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아프신가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하면 대체적으로 이것은 위랑 관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위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좌간 우폐, 간이 허하면 이쪽으로 아플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담, 쓸개, 실질적인 구조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오른쪽에 아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을 좀 보셔야 돼요. 아프다고 해서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가 아니라 일단 내가 느끼는 것은 겉으로 느끼는 건 특히 근육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육을 한번 검사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모르지만 그냥 들고 눌러보면 돼요. 일단은 버텨볼까요? 눈은 가볍게 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손이 여기가 이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뒤쪽이 아픈 거예요. 느낌상 능형근이나 견갑근이 중심이 돼요. 그럼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조여보세요. 소리 나요? 아, 이 스태플러 견갑근에 문제가 어깨 움직일 때 소리 나면 제일 의심스러울 때 이제 견갑근. 경련력이 좀 약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검사할 때요, 고개가 확 어필하려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당기듯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 좀 보이기식이기 때문에 좀 싫어요. 내가 느끼면 되는데, 능형근에 안 좋으신 분들은 날개뼈가 이렇게 들썩 움직여요. 그럼 이미 약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버티기 시작해요.
벌써 많이 벌어진다는 뜻이죠. 능형이 안 나요. 그러면 능형근을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능형근을 이렇게 내가 푸는 방향,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풀 거야. 오른쪽으로 살살 돌리면서. 그렇지. 왼쪽으로 한번 좀 돌려볼까요? 우리 선생님은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요, 처음보다 힘을 더 못 써요. 이걸 고객이 알까요, 모를까요? 싫어, 알아요. 되게 세야 되나? 오른쪽으로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붙이고. 왼쪽으로 돌릴게요. 요정이 있고. 이게 확 드라마틱하기는 않지만 제 느낌으로는 한 50%는 왼쪽으로 돌렸을 때 좀 더 강해져요. 근데 이게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느끼는 그런 근육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죠. 아, 이 능형근이 안 좋은데 이 근육을 실은 이렇게 푸니까 떨어지고 이렇게 푸니까 강해지죠. 이제 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푸는 것도 아무렇게나 풀면 안 된다. 이 말 한마디가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받아도 아무렇게나 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생각나서 결국에 이렇게 와요. 근데 실은 몸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면 확실히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 능형근이라는 게 간하고 관계가 많아요. 간하고. 그래서 간을 한번 체크해보는 거죠. 여기다 한번 살짝 대보면서 약간 늑골 위에. 늑골 위에. 이게 이제 간이 있는 위치고, 간의 에너지가 잘 반영이 되는 알람 포인트 같은 곳이에요. 정말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간하고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간은 아까 봤지만 허할 수도 있고 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간경락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해보는 거예요. 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능형근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럼 간경락은 어떻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을까? 다리인데 잠깐. 간경락을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올려줘 보는데, 간경락을 이렇게 내려볼까요? 이게 더 강한데요. 느끼시세요? 간이 좀 실한 거예요. 아, 근육도 왼쪽을 푸니까 강해지고, 간경락도 좀 사하니까 강해지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주요 증상이 능형근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면 그 두 가지만 잘해도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상호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상. 네, 여러분들이 좀 원리만 좀 이해하시고요. 이 과정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아볼까요? 대충 뭘까는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돌리는 것, 위로 아래로 이런 방향성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공간이 그래요. 지구도 하루의 자전과 1년의 공전을 통해서 계속 뭐가 바뀝니까? 에너지가 바뀌어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기후가 바뀌죠. 덥고 춥고가 바뀌어요. 공전할 때도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트랙을 할 때 왼쪽 방향으로 도는 게 좀 더 빨라요?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더 빨라요? 현재 스포츠계에서는 다 왼쪽으로 돌아요.
왜 그럴까요? 스포츠는 과학인데. 뭔가 왼쪽으로 돌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내가 돌 수 있어요. 이게 여기랑 관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중심축이 더 많기 때문에 돌지 않냐 그러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천지의 기후가 바뀌죠. 그게 바뀌는데 이 중심축이 이러다 보니까 얘를 중심으로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도는 부분이 더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저기압과 고기압 때 이 회전성이 달라요. 그래서 주로 저기압은 좌전, 고기압은 우전입니다. 이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볼까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멀리 보는 걸 거시세계라고 그러는데 이 은하계를 보더라도 좌전 아니면 우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유전자, 염색체도요 다 회전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근육을 움직일 때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얘들도요 모양이 다 어떻게 됐어요? 회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육을 왼쪽으로 푸느냐 오른쪽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근섬유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방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건강한 근육은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문제 있는 근육은 회복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더 아파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방향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AK를 창안한 조지 부사트입니다. 좀 전에는 경혈지압을 창안한 저희 스승님을 소개했고 그런 지압은 경합회와 강압이 있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푸냐를 지금 말씀드렸고 잠깐 실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근육을 아까 제가 검사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강해졌다 저렇게 했더니 약해졌다. 이거를 창안하신 분이 조지 부사트라는 분입니다. 이게 뭐죠? 카르테신 미는 거. 이제 추석이라 물건 많이 좀 싸서 맛있는 음식 만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요것이 AK의 발견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근육이에요? 정거근. 정거근은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견갑골을 전인하는 거죠. 그리고 흡기 때 늑골을 약간 거상해주는 거죠. 조지 부사트가 병원에서 카이로프락토로 이제 근무할 때, 즉 뼈를 맞추는 의사를 근무할 때 이 청년이 찾아왔어요. 물론 이제 그쪽에 물건을 대는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아프니까 이제 치료해줬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환들이 좋아졌는데 이때 뭔가 미는 동작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만 볼 때마다 조지 부사트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왜 저게 안 나올까? 내가 하는 보면 다 해줬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옛날에 근육검사법에 대한 책을 하나 소개를 받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청년이 전거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뭔가 미는 동작 이런 데의 문제는 전거근과 연관이 있다. 그럼 전거근은 이렇게 검사하면 알 수 있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아니달라 힘이 없고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전거근 주위를 여기 저기 만져봤더니 다른 데랑 다른 결절을 느낀 거예요. 오돌프드라는 거. 그렇게 살살 푸니까 이 청년이 선생님 거기 만지니까 뭔가 손에 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 뒤로 이거를 이제 밀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미는 동작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걸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야,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알았는데 새로운 경험으로 이제 또 자각한 거죠. 그래서
어디든 문제가 있는 곳을 해결해주면 근육이 회복되고 또 뼈도 교정해주면 증상이 회복되고 결국 원인 처치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몸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근육을 검사해서 떨어지거나 아프면 그 근육에 어디에 문제가 있지를 이렇게 손으로 대보고 또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확실히 안정감도 있고 힘 들어오거든요. 이게 계기가 돼서 지금의 AK라는 학문이 널리 확장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요거 심볼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인체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인체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정신이 있고 그 안에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요.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도 구조를 다스리면 좋아질 수 있고요. 화학을 다스리면 구조도 좋아질 수 있고요. 반대로 정신을 잘 치료해주면 구조적인 문제나 화학적인 문제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고요. 얘네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대로도 이제 같이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체에 대한 구조와 정신적인 부분, 심리학, 그 다음에 화학이 거기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호르몬의 변화들이고 생화학적인 반응들이죠. 그리고 음식들이고 이런 것도 실은 폭넓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건강의 3요소와 이걸 추강고 5요소라고 해요. 이 전체는 8가지를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검사하고 치료를 해줘야지만 아까 어떤 완벽한 치료에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K는요, 이 근육의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이렇게 녹여냈어요. 이 근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뭐 정보력고, 기능학, 명상, 수리치료까지 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뭐만 잘하면요? 그 사람의 반응만 잘 이해하면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할 수 있어요. 특히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뼈이 다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자고 나더니 아픈 사람도 있죠. 잠을 잘못 자서 아픈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수십 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프진 않을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원인이 또 뭐 있을까? 다친 것도 아니고. 아시는 분? 저번에 한번 얘기하는 텐데.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아플 때는요, 아프기 전에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연관이 많아요. 엄청나게 정말 연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급체 해보셨어요? 급체? 급체 보면 어때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고열이 나기도 하고. 급체 안 해보셨나? 진짜 힘든 게 급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활동을 못하고 딱 정체된 것, 이걸 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위담이에요. 위에 담이 딱 기체가 딱 오면 온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사람은요, 위에 문제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과 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뭐를 생각하자? 아프기 전에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소화제를 주면 확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근육통절벽이 푸는 거 소화제는 훨씬 나아요. 소화에 그럼 가장 좋은 소화제는 뭐예요? 그럼 만성적으로 위기능이 안 좋은 사람한테 좋은 음식은 뭐예요? 양배추는 어디가 좋아요? 다? 양배추도요, 밑둥거리가 위가 있잖아요. 위의 3분의 1이 비타민 K, U가 제일 많이 있어요. 예.
다 먹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딱 잘라서 그걸 생으로 갈아서 먹을 때 제일 좋습니다. 그걸 공복에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요, 웬만한 위 증상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위의 운동을 조절해주는 신경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좀 풀어주는 거지. 그냥 손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위 질환자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방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 관리를 해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정말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약 쓰는데 왜 소화제를 다 여기저기 약에 처방할까요, 보통? 이 약 먹으면 속이 쓰려서 이 약 넣어줘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근육의 반응을 통해서 수많은 이런 의학들을 접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항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AK를 이용한 항문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검사를 근육의 반응을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면 검사가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입니다. 툭툭툭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1kg 정도의 힘으로 눌러주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2초 정도 유지한다는 것. 아까 그 모델 나오신 분이 뭔가 버티서 했을 때 여기서도 못 버티고 이쯤에서부터 뭔가 버티려고 노력했거든요. 자, 스타트는 여기인데 버티는 거 어디서 버텼어요? 여기서부터 버텼어요. 속도가 느린 거죠. 반응이. 그만큼 그쪽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고요. 두 번째는 그래 여기서 버티기는 버텼어. 그런데 6초 정도 시간이 지날 때 이렇게 모르게 끌려. 이것도 실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르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원리는 저렇고 누르는 방법은 이 고객과 검사자가 서로 협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저 선생님 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이런 뭐야? 약한 근육이 이게 누구 잘못이야? 그런데 들고 버텨보세요. 제가 여기 힘들어하는 거 느끼거든요. 느낄 수 있으니까 다 버텨보세요. 들어갔죠. 상대방이 서로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버텨보세요. 힘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2초 정도 누르는 거예요. 1kg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아까보다 좀 버티죠. 근데 해석을 잘해요. 버티긴 하는데 달달달달 100%는 아닌데요. 그러나 쓸만은 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서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새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일러줄까? 근데 답이 너무 간단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이에요. 이제 이게 환자 손이고 여러분 이제 손이나 검사자의 손이에요. 자, 들고 여기서 살짝 누르면 여기에 뭔가 힘줄이 느껴져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부터 1kg 정도의 힘으로 몇 초 정도 눌러요? 하나, 둘. 버틸만 합니까? 아니면 아프고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럼 되는 괜찮아요. 근데 요 사이에서 뭔가 통증이 있고 떨리고 힘없이 뭔가 빠지는 것 같으면 그 근육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100번이면 100번 똑같아야 돼요. 이게 들쑥날쑥 하면 검사에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검사는 기계처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내가 알면 내 몸이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한테도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느끼면서 너한테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만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우리 스승님 고객 중에 일주일에 꼭 2번씩 와서 지압을 받는 고객이 제가 스승님 만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한 10년을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지압을 안 배웠거든요. 근데 절을 해주는데요. 한산상 여기 잠깐 어떻게 해봐. 거기는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웠대. 훨씬 잘해, 훨씬.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밖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걸 많이 받아보셔야 됩니다. 해주시지만 안 하시면 많이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도 좀 챙기시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쉬는 중에도 계속 해보세요.